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어떤 외부성에 대한 공적 대응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공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정부가 개입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되는데, 개입하는 방법은 세금을 부과하거나 아니면 이제 보조금을 제시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정부가 있다는 게 기존과 달라요. 사적 대응은 정부가 없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 세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한번 볼게요. 텍스를 부과하는 거, 이거를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피구라는 사람 학자가 아이디어를 집어넣었다, 제시했다 해서 피구비한 텍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줄에 한번 볼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하천에서 바트가 오염물질을 야기하는데, 이 외부 비용을 이제 신경을 쓰지 않았잖아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그 추가적인 비용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트는 그가 이용하는 투입물의 가격이 사회적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바람직한 최적 수준보다 과다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투입물 가격이 너무 낮은 거야. 왜 낮습니까? 맞아요. 오염물질을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땐 비용 처리해야 되는데, 비용 처리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비용이 낮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과다 생산하는 이유는 사적인 측면에서 생산 비용이 낮게 인식을 하는 거라니까요. 어떻게 인식이 잘못했죠? 인식을 깨트려야 됩니다. 야, 정신 차려. 이 세금을 부과하는 거지. 그럼 아이고 비용이 높네. 불만은 있겠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새롭게 계몽을 시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출물 가격을 낮게 생각을 하고 생산을 과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얼마만큼 세금을 때려야 됩니까? 라고 하면요, 우리 다음 페이지에 그래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거기 우리가 이제 늘상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Q가 이렇게 있고요. 거기 보시면 P가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 보시면 MD가 이렇게 있어요. MD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소셜 마지널 데미지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건 이제 생산 비용입니다. MPC 이렇게 돼 있고요. 이만큼 비용을 더 고려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죠. 원래 MSC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수요 곡선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이게 마지널 베네핏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회적으로 최적은 거기 보시면 D점이 사회적 최적인 거 보이세요? D라고 할게요. 책에 맞춰서 여기가 D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는 MPC에다가 세금을 때리는 거야. 그래서 세금을 때려서 이렇게 올려주는 거야. 점점점점 세금을 여기에 맞춰서 올려주게 되면 이거는 MPC에다가 더하기 텍스를 부과한 거예요. CD라고 돼 있잖아. 거기 텍스 T라고 할게요. 저는 T. 그럼 이 T가 요 높이가 되는 거야. 여기가 C니까 요게 바로 스몰 t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높이가 제가 조금 잘못 그려서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높이랑 똑같습니다. 예, 이해 가시죠? 왜냐면 여기 나와 있는 여기 MSC는 MPC에다가 MD만큼 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이만큼의 단위당 세금을 때리게 되는 것이고, 거기 그림이 나와 있는데, 그림은 피구세 수입이 있잖아. 피구세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색깔로 칠하게 되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 요게 바로 피구세 수입이 돼요. 왜냐면 거래량이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이 여기 나와 있는 Q, 거기 밑에 보시면 스타만큼 되는 거니까 거래량, 색깔 이걸로 해야겠네요. 거래량 Q 스타에다가 이 높이가 T만큼 되는 거니까 이게 바로 피구세를 부과해서 얻게 되는 전체 피구세 수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피구세 수입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뭐 스토리는 간단합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야, 세금을 이제 부과되니까 낮게 인식하던 것을 비용을 다시 세금을 고려하면 높게 인식하게 되고, 그래서 최적 수준인 D점에 맞추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얘기가 거기 쭉 나와 있어요. 다시요. 109페이지 가볼게요.
두 번째 단락 보시죠. 바트는 산출물 한 단위당 CD만큼이 요거야. CD만큼이 여기입니다. CD만큼의 세금이 부과되면 어떻게 반응할까? 세금은 바트 입장에서 실질적인 한계 비용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D만큼 생산을 이렇게 비용을 인식하게 되고요. 그 생산을 원래는 그 전에는 신경 안 썼을 때는 여기까지 생산을 하고 있었을 텐데 이게 Q1까지 생산하고 있었을 텐데 생산을 이제 비용 인식하게 되니까 줄이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마지막 줄 보시면 MPC를 CD만큼 수직으로 올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윤극대화는 바트가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곳에서 이루어지는데 MB와 여기 나와 있는 요거 MPC와 T 요거 두 개가 지금 요거 두 개 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MB와 일치하는 점에서 결정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Q스타가 되네요. 실제로 세금은 바트가 그가 생성해내는 외부성이라는 비용을 고려해서 효율적으로 생산하게 되는데 그게 CD만큼이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게 되고요. 그때 피고 텍스의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빚금침 면적만큼이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110페이지 가보시면요. 첫 번째 줄에 이 수입을 바트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이전보다 적긴 합니다. 근데 여전히 손해를 보는 리사에게 보상을 하고 싶다라는 유혹을 느끼기 쉽지만 주의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누구든지 낚시하는 사람들이 보상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너도 나도 다 이렇게 낚시를 하러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성은 상호성이라는 걸 또 고려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또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두 번째 달러 볼게요. 피구 조세 체계의 실현에서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한계의 비용 이거 추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제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는 MPC가 이만큼이고 이만큼 세금을 떼게 되면 이렇게 되겠지. 아이 그거는 뭐 위에서 설계하는 거는 뭐 간단하죠. 근데 현실에서는 만만치 않습니다. 세 번째 줄 당연한 얘기지만 자동차 매연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외부성을 생각할 때 이 매연, 자동차 매연 관련된 이거 얼마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행거리가 길면 길수록 또 연료 효율이 되는 정도를 봐가지고 우리가 나름대로 추정하려고 하지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행거리에 부과하는 세금이 효율성을 증가시키긴 하지만 더 효율적인 세금은 거기 있죠. 주행거리에 따라 다르되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도 달라야 돼. 자동차들이 출퇴근 시간에 막 몰리고요. 또 주말에는 또 이렇게 많이 쓰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 아니면 그 지역마다 다 다르게 해야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것처럼 인구 밀집 지역인지 아닌지 교통 혼잡한 시간인지 아닌지 그런 것까지 매연과 관련된 대가를 부과해야 되는데 대가는 어떤 지역마다 그쵸? 시간에 따라 달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요거 외에 이제 보조금 한번 볼게요. 보조금도 사실은 우리 똑같은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보조금 볼까요? 2번 보조금. 자, 보조금은요, 우리가 인식을 좀 바꾸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학교를 들어가서 등록금을 다 전부 다 냈어. 전부 다 냈는데, 이제 50%가 장학금을 준다 할게요. 전액 장학금. 그러면 전부 다 등록금을 낸 다음에 50%가 환급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와, 장학금 받았네. 이렇게요. 물론 기분은 좀 다르겠지만, 아니면 무슨 이제 국비로 전부 다 입학 자체가 전액 장학금으로 이제 입학을 했어. 근데 성적을 매겨가지고 하위 50%는 벌금을 내야 된다 이거야. 등록금을 다시 뱉어내라 이렇게 되면은 자 이거는 세금을 내는 거랑 보조금 받는 거랑 남들은 다 보조금 받는데 내가 보조금 못 받았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남들은 세금 안 내는데 내가 세금 냈다 이거랑 똑같잖아. 결국은 이게 보조금이라는 것은요 의미 자체가 조세랑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요. 근데 이제 해석을 할 때 물이 반밖에 없네. 반씩이나 있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줄 보세요. 기업의 수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기업의 수가 변하면 당연히 막 이것도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니까 기업의 수가 많아지면 보조금을 준다 할 때 더 많은 돈이 나가겠죠. 그러니까 기업의 수는 동일하다는 가정을 깔고요. 효율적인 생산량은 오염자가 오염을 하지 않도록 돈을 지불해 줌으로써 달성을 할 수도 있대요.
거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엔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요. 근데 보조금은 조세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한번 잘 보시면 위에 그림도 나와 있는데 이는 오염물질을 만들지 않는 것,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보조금이 오염자의 실질적인 생산 비용을 증가시키는 또 다른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 한번 세 번째 줄을 볼게요. 바트가 Q1 이하로 생산할 때 생산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CD만큼의 보조금을 받는다 할게요. 자, 이제 그림을 좀 크게 한번 그려봅시다. 자, 거기 보시면 CD만큼의 보조금을 받는데요. 거기 보시면 MPC 이렇게 있어요. MPC가 있고요. 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MSC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최적 조건이 여기 그 수요 곡선 이거 할게요. 이거 마지널 베네핏 곡선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요, 지금 상황이 여기가 최적이야. 여기가 최적이야.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D가 최적인데 CD에 해당하는 만큼 보조금을 받기로 했다라고 합시다. 그럼 이만큼 보조금을 받기로 한 거야. 내가 만약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산을 줄이잖아. 단위당 이만큼 보조금을 받는데 생산을 이만큼 하고 있었어요. 생산을 이만큼 하고 있었어. 밑에 있는 것처럼 Q1만큼을 생산하고 있었어. 근데 내가 생산을 줄이게 되면, 감축을 하게 되면 얼마만큼의 보조금을 받게 됩니까? 얼마만큼 받게 되나요? 자, 우리 단위당 CD만큼 받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단위당 이만큼 보조금을 받으니까 감축 크기는 어떻게 돼? 이만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양 자체를 거기도 색깔 칠했는데 내가 이만큼을 보조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다시요. 여기 색깔을 한번 칠해 볼게요. 내가 보조금에 잘 순응함으로써 감축해서 얻게 되는 혜택이 이 면적입니다. 그래서 감축을 통한 감축을 해서 보조금을 받게 되는 거죠. 받는 보조금의 크기, 이만큼의 혜택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됐죠.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거기 잘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그 CD만큼의 보조금을 줬습니다. 그 액수만큼 내가 혜택을 보게 돼요. 자, 근데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줄 끝에 두 번째 줄부터 다시 봅시다. 생산량이 Q1일 때 바트의 한계 편익은 MB 이렇게 됩니다. 가로축거리인 GE 찾았습니까? GE만큼 GE. 여기서 GE만큼이 이만큼이 편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Q1을 생산할 때 한계 비용은 그가 지불하는 금액 MPC 곡선이에요. 이거 지금 현재는 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두 개가 딱 같아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생산을 해. 근데 생산을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조금의 혜택을 날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쵸?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GE 해당하는 거기 할 때 그에 따른 금액 액수의 합 MPC 나와 있습니다. 그걸 할 수 있는데 그때 생산을 하게 됨으로써 잃게 되는 보조금 이게 CD만큼 합한 게 날아가게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거기 밑줄 치세요. 바트가 인식하는 한계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여기에 MPC뿐만 아니라 이게 직접적인 비용이고 이만큼 생산하게 되면 여기에다가 보조금을 날리게 되는 거야. 이만큼의 보조금 금액을 날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트가 인식하는 전체 한계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요거를 좀 그림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 잘 보시면 요거를 정확하게 평행하게 보조금의 크기만큼을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 얘가 인식하는 이게 CD만큼이 요거랑 똑같은 거 이해되세요? 요거랑 똑같은 거? 요거 똑같은 거? 네, 좀 잘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얘가 인식하는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Q1이 되었을 때 얘는 자기가 인식하는 비용이 요거라고 생각했거든. 빨간 색깔만큼. 요게 바트가 인식하는 이만큼의 비용이라니까요. 근데 얘가 잘못 알고 있었어. 보조금까지 고려하게 되면 인식하는 비용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게 이만큼이 되는 거야. 이렇게. 요게 이제 제대로 인식한 거죠. 보조금을 반영했을 때, 반영한 제대로 인식하는 비용이에요. 제대로 인식하는 비용이
이만큼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이만큼의 비용이 발생하게 된 것이고 편익은 이만큼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어떻게 생산을 줄여야죠.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할까? 이게 보라 색깔 있죠? 보라 색깔. 색깔이 좀 약간, 기억이 안 나서. 요거 보시면, 이 보라 색깔 요게 나타내는 게 뭐냐면, 얘가 인식하는 비용이야. 그럼 얘가 인식하는 비용이 생산을 줄여서 얘가 인식하는 비용이 요 편익하고 같아져야 되는 거죠. 편익은 MB 직선 요거 나타내는 거잖아요. 색깔을 여기다 표현을 해보면, 편익은 요거요, 두 개. 얘가 이제 인식하는 편익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인식하는 비용과 인식하는 편익이 같아지는 점이 D점 이렇게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얘기가 거기에 나와 있어. 그래서 얘가 생각하는 인식하는 비용이 아이고 얘가 인식하는 편익보다 더 커지니까 생산을 감축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바람직한 최적 생산량 거기 보시면 Q 스타에 도달했을 때 얘가 인식하는 편익은 이만큼이 되고 얘가 인식하는 비용도 이만큼이 돼서 두 개가 딱 맞아 떨어져서 최적 수준이 된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밑에 뭐 6번째 줄쯤 돼 있나요? 반면에 그래서 Q스타의 왼쪽에 있는 거와 오른쪽에 있는 거랑 보조금에 대해서 얘가 얻게 되는 인식하는 비용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그래서 보조금을 고려하게 되면 정확하게 Q스타가 되었을 때 효율적인 생산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분배적인 측면에서 거의 밑줄 치세요. 분배적인 측면에서 세금과 보조금이 미치는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세금이라는 것은 뭐예요? 앞에서 본 것처럼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만큼의 조세 수입이 어떻게 돼? 정부한테 들어온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만큼 정부한테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조금을 지불하게 되면은 이 보조금 크기만큼 어떻게 돼요? 정부가 딴 데서 세금을 걷어서 여기에다가 오히려 잘했군 해서 칭찬 비용으로 포상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다른 데서 또 세금을 걷어서 보조금을 마련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아 뭐야 야 오염물질 줄여서 원래 줄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줄인다고 또 착하다고 이렇게 나쁜 짓 당연히 안 해야 되는데 나쁜 짓 하던 애가 뭐 10번 나쁜 짓 하다가 이렇게 5번 줄였더니 뭐 그래도 나쁜 짓 덜 했네 해서 포상받게 되는 이거 아이러니컬한 상황이죠. 거기다가 딴 데서 세금을 거두게 되면 또 거기서 이제 또 약간 소득 분배의 재분배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얘기가 거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112페이지에 거기 첫 번째 줄 보시면 예, 각각 다른 실질 소득과 관련이 있고요. 다음 두 번째 줄에도 보시면 보조금은 피고 조세와 관련된 문제 외에 또 몇 개의 또 자체적인 또 문제가 있습니다. 앞에 얘기한 것처럼 보조금은 고정된 기업이 있다라고 전제를 까놨는데 보조금을 주게 되면 야 나도 저 보조금을 다 먹어야겠다 해가지고요. 거기 보조금의 이득이 만약에 또 크게 되면 너도 나도 그냥 기업들이 그냥 강가에 자리 잡아가지고 오염물질을 줄여서 보조금을 받아 먹으려는 그런 보조금을 뭐라고 할까 이렇게 받아 먹으려는 기업들이 자꾸 증가하게 되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그러면 총 오염 수준 자체가 증가할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미션이라는 사람이 얘기했는데 야 이거 지금 뭐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줄여야 되는데 나쁜 짓 한 게 덜 나쁜 짓 했다고 선물을 줘? 이게 도덕적으로 뭐 바람직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그 스토리를 잘 보세요. 시끄러운 자동차를 운전할 자유, 오염을 유발하는 공장을 운영할 자유, 이거는 다른 사람의 후생에 부수적인 피해를 준단 말입니다. 그런 반면 깨끗하고 조용한 환경에 살고자 하는 자유, 이게 그 자체는 다른 사람의 후생을 감소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자유인데 상호 의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남에게 해를 끼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주장을 지지할 수 있다면 오염자에게 오히려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오히려 정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적 대응 중에서 조세와 보조금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외부성에 대한 공적 대응 중에서 오염 배출권, 배출 요금과 총량 제한, 배출권 거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